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찾기 쇼 임병영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찾기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봄비 한번 내릴 때마다 미나리 빛깔이 더욱 짙어간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봄비도 내렸고 대지도 한결 촉촉해진 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미나리 무침도 입맛을 돋굴 때죠. 자, 뉴스 찾기 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비중 있는 지역 총국 소식을 한 편씩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진주시 이창희 시장의 공직자로서 일탈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제입니다. 이창희 시장은 2010년 7월 제7대 시장으로 부임한 이래 2018년 현재까지 8대 시장으로 재직 중인 지방 목민관이기도 합니다. 이미 미디어 오늘과 또 중앙, 지역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 시장은 업무 시간 중 잦은 목욕탕 출입, 또 업무와 무관한 관용차 사용으로 지역민들의 오랜 지탄을 받아왔고, 급기야는 진주시 의회, 류재수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비판 성명서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장은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사과하는 척 하면서도 본지 기자를 포함해서 일부 기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은 사이비 언론 같은 거는 규제해야 한다는 등 시장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상식과 무례로 기자들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 어디서든 업무 시간에 관계없이 이발을 하든 목욕을 하든 규제될 것이 없다면서 자신을 사찰하는 무리들이 기자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욕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특히 본 뉴스프리존 경남지역 본부장인 정병기 기자에게는 이 새끼, 나이도 어린 놈이 하는 등 지역 목민관으로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과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을 떠나서도 그렇습니다. 건전한 상식과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당한 취재를 하는 기자에게 욕을 퍼붓고 협박할 수 있을까요? 정무직 공무원은 뭘까요? 그야말로 지역민의 열망과 지역 발전의 간절한 염원 속에 선거로 선택받은 자치단체 목민관을 의미합니다. 이런 목민관의 입장에서 지역민의 애환 또 간절한 염원을 도외시한 채 24시간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무슨 잘못이고 시비고 사찰 행위냐 하는 투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근 사태와 더불어서 고위공직자의 처신과 행동이 얼마나 무겁고 신중해야 하는지 새삼 이 시장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이창희 시장님, 당신이 그간 진주 발전을 위해서 쏟아붓고 쌓아올린 영광과 또 권위의 탑을 이렇게 내쳐버리고 팽개쳐도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100번 잘하고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한순간에 훅 꺼져버리는 게 요즘 공직자의 운명 아닌 운명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제가 결코 비아냥거린 건 아닙니다. 이 시장님, 좀 더 관인대도한 자세,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목민관에 겸허하고 진실한 태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당한 취지의 기자에게 폭언을 일삼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과하십시오. 네, 뉴스 찾기쇼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히 수사해서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한풀이 정치이자 보복수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복수의 일념으로 전직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 비리를 집요하게 들춰내서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 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은 허무 맹랑한 소리라 하면서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려 20개 항목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 또 이런 범죄 행위는 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라며 사과나 해명조차 없는 이 전 대통령 모습에 국민이 분노한다고 맞받아 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에서는 두 갈래 반응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직전 대통령 그리고 그 이전 대통령 두 분이 잇따라 이렇게 되는 참담한 사태에 우리 국민은 더욱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호남 출신인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명백히 가려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논평을 냈네요. 이 두 당은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시인하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죄를 모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jak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당 사수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투, 그러니까 나도 당했다 이런 쓰나미 여파로 지방선거 승리와 일당 유지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출마를 교통정리하는 작업은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민병두 의원의 자진 사퇴, 또 박수현 예비후보 사퇴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지금 앓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상황은 민병두 의원이 이미 사퇴서를 제출했고 박수현 예비후보 또한 충남지사 도전을 접은 데 따른 것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제1당 기호 1번의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당과 의석 차이가 불과 4-5석 차이밖에 안 나는 점을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투 혐의를 받고 사퇴한 민주당 내 의원들의 사표 시점을 언제 잡느냐에 따라서 제1당 1번 기호를 받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21석으로 자유한국당과 5석 차이에 그칩니다. 제1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역 출마를 최소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민의원의 자진 사퇴건이 민주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권 내 정리된 입장은 본인이 끝까지 사퇴 의사를 접지 않으면 하반기 원구성협상을 고려해서 6.13 지방선거 이후 사표를 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또 여권 내에서 김경수 의원의 경상남도지사 전략 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 후보가 확정되는 5월에는 민주당 의석이 현재보다 4곳 정도 감소한 117석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 한두 명을 영입하는 상황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당 유지 전략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현역 출마를 3곳 이내로 줄여야 하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뉴스자키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예비 후보에서 사퇴하고 또 여권의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걸러놨죠. 그러다 보니까 6.13 충남지사 선거 구도가 아주 출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충남 천안병의 양승조 의원, 또 복귀왕 전 아산시장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 그동안 뚜렷한 충남지사 후보가 떠오르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움직임이 이제 빨라졌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에 이어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판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야말로 한판 붙어볼 만하다, 한번 붙어볼 만하다는 생각들로 지금 충청의 맹주 자리를 놓고 여야의 각축전이 불이 달아오른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충청권에서 광역단체장 4곳을 석권했고,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또 민주당의 안정된 국민 신망을 믿고 압승을 자신해 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충청 대망론이 안 지사에 이어서 유력 충남지사 후보로 꼽혔던 박 전 대변인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압승은커녕 이러다가는 충남도 위험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에 맞서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동안 수세에 몰리는 입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판 덤벼볼만 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사 도전 등 지역 후보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일 마감된 한국당 충남지사 공천신청에서는 정용선 전 충남지방경찰청장 한 명만 지원했지만 가장 유력시되던 박 전 대변인이 사퇴하자 육선 의원 출신인 이인재 전 의원이 출마 검토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충남 공주부여 청양의 사선 정진석 의원, 그리고 충남 아산 갑의 3선 이명수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당에서는 이완구 전 총리 등판론도 일고 있다고 앞에 전해드렸죠. 이 전 총리는 6.13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선거 때까지 남은 3개월은 긴 시간이라면서 이런 사자성어로 답변했습니다. 호시우행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처럼 쳐다보고 소처럼 뚜벅뚜벅 행동한다, 이런 자세로 행동하겠다고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또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권 전체를 보면은 통합, 한국당 차원에서는 화합이 중요하다면서 거취 문제는 한 달 뒤쯤 보자고 의미 있게 말했습니다. 자, 뉴스 자키쇼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이광희 시인의 봄비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고요한 세상에 똑똑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마음밭 풍경 소리 어울려 사랑스러운 세상을 일깨우네. 겨울옷 벗어서 하늘뜻 바다 새기며 봄의 기운 돋아서 싹 틔우고 잎 피워 꽃 피우리. 동쪽 하늘 해 돋으면 밤비에 서린 사연, 밝은 삶터 다듬어서 푸른 세상 어울려 살아보세. 내 한 이틀간 전국 대지에 봄비가 속삭이듯 뿌려졌죠. 온 대지에 이제 차츰 그 푸른 빛에 그런 싱그러움이 조금씩 돋아나고, 또 대지도 아주 부드러운 요즘입니다. 시의 언덕길, 오늘은 이광희 시인의 봄비라는 제목의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활 뉴스 코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늘리고 향후 보유세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할 경우에 어떤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응답은 이렇습니다. 투자의 원칙 중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런 영국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를 분산해 둬야 훨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독 명의보다는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특히 다주택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안전하면서도 이자도 좀 괜찮은 투자처가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정추구형의 좀 소심한 재테크 족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높인 특판 예금 적금 상품을 연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오름세를 타는 데다 은행권의 예금 대비 대출 비율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라고 하네요. KEB 한해은행은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최를 기념해서 한화된 평창 적금이라는 상품을 23일까지 판매한다고 합니다.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금리는 연 2.5%라고 합니다. 또 SC제일은행은 1년 만기 미국 달러와 외화 예금의 연 2.5% 특별 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다음 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SC제일은행과 달러화 외화 예금을 처음 거래하는 모든 개인 고객입니다. 그리고 수협은행은 이달 말까지 정기예금 많이 드림 특판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수협은행은 처음 거래하는 고객이 정기예금에 3천만 원 이상을 가입하고 파트너뱅크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하면 6개월 만기 최고 연 2.1%, 1년 만기 최고 2.3%, 2년 만기 최고 연 2.6% 금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뉴스 찾기 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봄비도 내리고 대지도 촉촉해졌습니다만은 세상 돌아가는 일들은 여전히 각박하고 부정적인 일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신바람을 주고 희망에 찬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자, 심호흡 한번 해보시면서 창가를 기웃거리는 싱그런 햇살, 봄 내음 한번 맞아보십시오. 한결 기분이 나아지실 것입니다. 뉴스 프리전, 뉴스 찾기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